안녕하세요. 라오상하이 찻집 대표 박주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보이차를 완전히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한테 이 보이차를 어떻게 마실까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이차를 뭐 이렇게 선물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뭐 직접 이렇게 사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과연 이런 보이차를 처음 딱 접하면 굉장히 좀 난감하죠. 과연 이렇게 단단하게 이런 뭉쳐져 있는 보이차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자,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열어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차가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져 있죠. 처음에 이게 이렇게 단단한 보이차를 좀 마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보이차는 조금씩 이렇게 떼어내서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떼어내실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누른 거를 기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강하게 기납한 경우에는 손으로 좀 떼어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차도 지금 뭐 손으로 떼어내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세게 떼어내면 되긴 하겠지만, 아주 강한 기납이 이제 돼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판이 있어요. 이 판은 보이차판이라고도 부르고 뭐 심평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판이 있으시면 제일 좋겠죠. 보이차가 이렇게 옆으로 뜯을 때 튀어나가지 않고 이 앞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차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이차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정식 그 닭인데 만약에 우리 집에 뭐 당연히 이런 게 없을 수 있죠.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그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 대부분 송곳 같은 거는 있으실 거예요. 그럼 뾰족한 걸로 조금씩 차를 띄어내면 되는데요. 자, 정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차 이거 해교한다고 하는데 보이차를 뜯어내다가 손을 굉장히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뜯어내다가 기납이 강하면 강할수록 갑자기 이게 안 나가다가 칼이 안 나가다가 확 나가면서 내 손을 다치게 돼요. 대부분 보이차 몇 년 드셨던 분들 중에 손 안 다쳐 본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 자, 칼이 확 나가더라도 손이 안 다치도록 이쪽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이 앞을 이렇게 띄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칼이 확 나가더라도 내 손이 다칠 일이 없겠죠. 아니면 차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런 형태의 차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차도 그렇고, 자, 칼을 이렇게 잡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뜯어내면은 아무리 이게 확 나가더라도 내 손이 다칠 일이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잡으시고 이 끝에를 이런 식으로 뜯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차가 많이 부서지지 않게 뜯어내는 게 차가 좀 부드럽게 우러나오고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차를 이렇게 뜯어댔는데 과연 내가 얼만큼 한번 투차량이라고 하는데 차를 우릴 때 얼만큼을 넣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처음에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그램을 띄어낼 것이냐는 몇 cc를 우려낼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내가 진하게 마시느냐 연하게 마시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5g 정도의 보이차라면 한 1000 곱하기 200 해서 한 1000cc 정도를 우려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마실 때, 나 혼자서 한 1000cc 다 마실 수 있어. 그러면은 한 5g 정도 띄어내셔도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혼자 앉아서 이렇게 1000cc 마시기 처음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뭐 많이 마시지 못하겠죠. 그럴 때는 한 2g에서 한 3g 정도만 혼자 드신다면요. 그 정도만 띄어내서 우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띄어내셔서 자, 요거를 이제 계량을 하면 좋겠죠. 계량을 할 때, 자, 이런 소형 전자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라는 게 있어요. 자, 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뚫려 있죠. 자, 요거를 사용해서 제가 한 3g만 재보겠습니다. 요게 3.1g이 딱 나오네요. 자, 3g, 집에 당장 저울이 없으면 대충 요 정도 양, 요 정도 양이 한 3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떼어내서 조금이죠. 조금만 떼어내셔서
이제 우려 드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띄어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려 마실 것인가? 우리 집에 정말 차를 마시는 도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래서 차를 못 마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는 게 꼭 정식 도구가 꼭 있어야지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그냥 머그컵 하나에다가 이런 차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차를 넣으시고요. 자, 미리 좀 끓여놓은 물이 있습니다. 이걸로 차를 한번 가볍게 씻어서 처음에 우린 거는 버립니다.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 한 세차는 뭐 너무 많이 하면 아까우니까 한 10여 초 미만으로 가볍게 세차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머그컵으로는 좀 세차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그냥 첫 번째 한번 가볍게 10여 초 미만으로 우린 거는 그릇에다나 뭐 싱크대 같은 데 따라 버리시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우리셔갖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드시고 또 물을 부어서 또 연하게 우려서 드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마시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차의 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하지만 나는 뭐 아무런 도구가 없어서 차를 마실 수 없어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찻잎이 살짝 가라앉을 정도까지 우러나시면 드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3g을 넣긴 했지만 이렇게 머그컵 같은 데다가 직접 우려 드신다 할 때는 3g은 조금 많고요. 한 1, 2g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방금처럼 이렇게 우려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처음에 물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차를 씻어서 버렸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차를 마실 때 이런 과정을 세차 또는 윤차라고 하는데, 이 세차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아주 깨끗한 뭐 유기농 야채를 사서 드실 때도 씻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찻잎 깨끗한 거지만 찻잎을 따서 씻어서 이렇게 재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실 때 한번 가볍게 씻어서 드십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씻어서 드시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린다면, 자, 이제 찻잎을 다시 조금만 한 3g 정도 띄워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잡고 앞에를 조금씩 이렇게 띄어내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좀 많이 안 부서지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조금 띄어내셔서 3g을 재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2.7g 요게 딱 3g입니다. 이 정도 3g 정도 이렇게 띄어내셔서 간단하게 차를 우릴 수 있는 도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간단한 다기들이 있어요. 이런 다기는 이제 스텐 거름망, 유리 주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요거는 많이 또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표일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약식으로 이렇게 차를 간단하게 우리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안에 스텐으로 아주 촘촘한 구멍이 나 있죠. 여기 이제 거름망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자, 요 표일배는 이렇게 옆으로 이 상단부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위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일배라는 걸 보시면 이런 밑에 스텐 거름망이 있습니다. 스텐 거름망이 있고 이렇게 이게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내리면 우려진 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준비하신 차를 이렇게 넣으시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도 가볍게 세차를 해주죠. 세차는 기본적으로 한 10여 초나 10여 초 미만 정도 하시고, 자,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이렇게 우려진 뜨거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간 물을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이거를 마찬가지로 버립니다. 그럼 준비한 그릇 같은 곳에 버려주시고, 그릇 좀 다 찼네요.
그릇에 버려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릴 때, 차를 우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물의 온도와 그다음에 우리는 시간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내가 어떤 용기에다 우릴 것이냐, 뭐 어떤 크기의 용기에다 우릴 것이냐, 이런 게 첫 번째 고려 사항이고요. 주차량은 차를 몇 그램 넣을 것이냐. 그게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우릴 때는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인데,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생차나 숙차나 대부분 지금처럼 이렇게 100도씨의 물로 우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은 개인의 이 농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진하게 우리는 걸 좋아하시면 한 20초, 30초 정도 우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연하게 우리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10초나 10여 초 미만으로 우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차를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연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보이차를 오래 드시다 보면은 점점 입맛이 진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드시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처음엔 조금 연하게 드셔보시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뭐 조금 더 진하게 우려보시고 조금 더 진하게 우려보시면서 적절한 자기만의 어떤 우리는 시간, 뭐 투차량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여 초 조금 넘게 우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셔갖고 자, 요거를 그냥 내 개인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시고 또 다 드시면 여기다가 또 뜨거운 물 넣고 우리셔갖고 또 이렇게 눌러서 물 내리셔서 이렇게 또 머그컵에다 넣고 우려서 여러 번 이렇게 우려서 드실 수 있죠. 이런 닭이들이 있다면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이 차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처럼 머그컵에다가 넣고 우리면 계속 거기서 차가 내가 다 마실 때까지 계속 우러나와서 특히 보이 생차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쓰거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들이 있다면 가장 적절하게 우러나왔을 때 차를 내려서 여기서 보관하면서 따라 갖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유리 다관이나 아니면 이런 편일배 이런 거를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집에서 가볍게 뭐 차를 우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정식으로 뭐 자사오나 계란을 사용해서 우리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요런 닭이들이 가장 정식으로 이제 차를 우리는 방식이고요. 앞에 있는 닭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앞에 차판이 있죠. 중국식으로 차를 우리는 방식은 이제 습식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차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국식에서는 이제 물을 따로 퇴수통을 준비해서 버리지만 중국식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판 위에다가 물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서랍식으로 물바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밑에 호스로 연결해서 밑으로 이제 물을 빼는 그런 방식의 그런 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판 위에다 닭이들을 올려놓고요. 자, 이 닭이들을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닭이로는 이런 자사오라고 불리는 닭이와 이렇게 개완이라고 불리는 닭이가 있고요. 이 두 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수구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공도배라고 합니다. 이제 공도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공평할 공자에다가 길도자, 잔배자를 써서 공평한 도를 실현하는 잔. 자, 이런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차를 만약에 이런 주전자에다 우려서 직접 손님들한테 이렇게 따라준다면 조금 문제점이 첫 번째 받은 분과 뭐 마지막 받은 분과 농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혹시 여기 차가 남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따라 마실 때 너무 진하겠죠. 그래서 자, 차가 적절하게 우러나왔을 때 이 공도배에다 따라서 맛을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라 뜻인데 공도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준다면 모두 다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맛의 어떤 차를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도배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이 닭이가 세밀하게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름망을 또 쓰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거름망을 안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드실 때는 약간 아마 좀 찻잎이 이렇게 남아있거나 하는 게 좀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름망을 쓰셔서 차를 이렇게 따라내시면 되는데 거름망도 이제 뭐 천으로 된 밑에가 천으로 된 거름망이 있고 이런 뭐 금도금한 거름망도 있는데 이런 뭐 천이나 쇠나 이런 거에 뭐 차가 닿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재밌게도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거름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검색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잔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닭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두 닭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 그랬죠. 자, 먼저 요 개환은 뚜껑 개자에 그릇 완자라고 해서 이제 개환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다음에 뭐 삼재기환 이런 뭐 중국에서는 뭐 삼재기환 이런 말도 하는데 삼재기환이 이제 개환이 뭐 개환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뚜껑은 하늘, 뭐 받침은 땅, 뭐 가운데 몸통은 사람에 비유해서 여기에 뭐 우주의 삼라만상이 표현되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삼재기환 이런 재밌는 표현들 쓰고요. 근데 이제 이 개환은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발라서 굽죠. 그래서 이런 유리처럼 차맛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맛을 그대로 표출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사오라는 건 언뜻 보기에는 흙을 빚어서 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흙이 아니라 자사라는 그런 암석을 갈아서 빚어서 구워서 만든 주연자입니다. 근데 이 자사라는 게 차맛을 좋게 해준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암석인데 중국에서도 그 큰 중국에서도 강소성의 의흥시 일대에서만 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좀 희소성도 있고 생각보다 좀 비싸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살을 표현할 때 닭이업계의 뭐 히토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의미하게 생산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유의미하게 그 양이 어느 정도 출토되는 곳은 강소성의 의행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맛을 좋게 해준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암석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차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에서 차 품평을 할 때나 또는 차 시합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독일은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맛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자기류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장단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제가 생각하는 뭐 장단점이 있다면 이런 개화는 입구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엽저라고 하죠. 찻잎을 보기가 편해요. 차를 우리면서 이 찻잎을 보기가 편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차를 많이 마시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환에다 우리면 다른 차, 그러니까 차를 여러 차까지 차를 마실 때 금방 이를 딱 버리고 물로 한번 헹궈내서 한 번만 더 버리고 금방 다른 차로 바꾸기가 쉬워요. 좀 청소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이런 자사오의 그럼 장점은 또 무엇이냐면 자사오는 계란보다 좀 더 두껍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입구도 조금 더 작고요. 입구도 단단히 잘 막히고 그래서 차를 조금 더 뜨겁게 우릴 때 자사오가 조금 더 좋은 면이 있고요. 그거 외에 자 오래 쓰다 보면은 좀 손때가 묻는다고 할까요? 이제 자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자사오에다가 찬물을 묻혀서 닭언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광을 내는데 아무래도 이게 돌이다 보니까 흙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사람 손때가 묻고 또 닦아주고 하면은 광이 나요. 굉장히.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은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오래 쓴 티가 이제 많이 묻어나오는 거죠. 자사오에서는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사용하기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이런 자사오는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사용이 조금 편한데 처음 차를 우리시는 분들이 보이차를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 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환을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개환은 거름망을 이렇게 올려놓고 개환에다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이렇게 앞에를 조금만 열어줍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열어주면 이쪽으로 따를 때 찻잎이 다 쏟아져서 나오고요. 너무 이거를 이렇게 꽉 닫으면 당연히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물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를 찻잎이 안 나오고 물은 좀 나올 정도로 이 정도로 조금만 열어주고 이렇게 따라내 줍니다. 근데 자 이게 손잡이가 없고 이 몸통의 옆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는 원칙만 잘 지키시면 절대 뜨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옆에를 잡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이렇게 높이 가득 따르면 당연히 옆에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물을 뭐 많이 따라서도 우리지만 제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을 한 절반까지만 따라주세요. 그러면 절대 옆에가 뜨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뚜껑을 닫고 우리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점점점 옆에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차를 좀 여러 번 우려서 이제는 맛이 잘 안 나와서 좀 길게 우리고 싶어. 이럴 때는 뚜껑을 닫고 우리면 길게 우릴 때 점점점 얘가 뜨거워져서 딱 잡았는데 뜨거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차를 우리실 때에는 일단은 뚜껑을 좀 열고 우리세요. 물론 나중에 익숙해져서 계환을 잘 잡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약에 내가 계환이 잡는 게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뜨거워서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자, 물을 너무 많이 붓지 않고 절반 정도만 붓는다. 자, 뚜껑을 열고서 우린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뚜껑 닫고 우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붓지 말고 한 절반 정도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차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뚜껑을 눌러주면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양 옆을 이렇게 잡고 여기 두 손가락, 여기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단단히 잡아주세요. 지그시 누르면서 단단히 잡아주시고 이 사이로 이렇게 따라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따를 때는 지금처럼 방울방울 따라서 완전히 차가 안 나올 때까지 따라주세요. 왜냐면 차가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우러나와서 그 다음번에 우릴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쓴맛이나 떫은 맛이 좀 더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린 거로 잔을 데펴줍니다. 자, 우리는 시간은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처음 드신다면 일반적으로 뭐 투차량이나 개환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10여 초 정도 우려서 드셔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이걸 마셔본 다음에 나는 좀 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빨리 빼시고요. 나는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한 10여 초보다 조금 더 길게 우리셔갖고 드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히 뭐 개환 사용법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사오 사용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자사오를 사용해서 차를 우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환을 사용하실 줄 알 정도라면 자사오는 한결 쉽겠죠. 손잡이도 있고요. 그래서 자, 자사오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차를 넣어줍니다. 우리는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름망으로 한 번 더 걸러주고요. 가볍게 한 10여 초 정도 세차를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뚜껑을 누르면서 이렇게 따라내 주는데요. 혹시 내가 뭐 이제 뚜껑 누르는 게 조금 어렵다 아니면 뚜껑 누를 때 가끔 뜨거운 자사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뚜껑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따라내 주셔도 되고요. 아이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뚜껑을 누르실 때는 손잡이가 이렇게 옆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낫겠네요. 이렇게 뚜껑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우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 손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한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질 때까지 차를 우려주시고요. 자, 이걸로 이제 첫 번째 우린 걸로 사용할 모든 닭이들을 따뜻하게 한번 데우고 버립니다. 그래서 잔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고 버리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정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은 한 10여 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려보시고요. 그걸 기준으로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연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처럼 한 10여 초 정도 우리고 뚜껑을 누르면서 따라내 줍니다. 자,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따라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잔이 되게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찬물이 부어져 있죠. 손으로 잡아서 버리기 힘들기도 하고 이 중국 닭이는 중국 잔은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또 이렇게 입에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서 드리는 것도 실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잔집게를 이용해서 잔을 잡는 거고요. 이렇게 잔을 잡고 버릴 때 가끔 이렇게 잔의 오른쪽을 잡고서 이렇게 따르리다 보면 사람의 손목의 구조상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잔을 잡을 때에는 왼쪽을 잡고 이렇게 버려주시는 겁니다. 잔의 왼쪽을 잡고 잡으면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세차한 거는 잔을 다 데핀 다음에 따라 버려주시고, 손님한테 이제 대접할 때 또 직접 마실 때는 아까처럼, 아까는 잔을 데운다고 가득 부은 거지만 시술 마실 때는 뜨거우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만 부어서 사용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자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자사 사용까지 해서 차를 우리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